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천을기인과 관련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천을기인이 사주 속에 있는 사람 또는 운에서 천을기인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몇몇 분을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력을 돕기 위한 일부분만 공개합니다. 천월귀인을 설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분은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한 분입니다. 30대 후반 의견 차이로 학교 측과 갈등이 좀 있었고 교직 생활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단을 떠나서 몇 년간 야인 생활을 하며 마음고생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복직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차를 밟아서 복직했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한 사례입니다. 명문대 미대를 졸업한 분으로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한때 화랑가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촉망받던 인물입니다. 사주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관인상생, 그러니까 어떤 관청 이런 데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국가기관이라.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와 인연이 있고 임수가 이렇게 신금으로 이렇게 생을 갖고 있으며 이 절기상 처서 입추가 지나서죠. 처서가 지났으므로 신강에 준할 만큼 강성한 사주입니다. 이 사라고 하는 천을귀인이 있고 또 자식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식 또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주가 되므로 사례를 든 것입니다. 이 친구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직장 동료와 맞보증을 서면서 이것이 잘못되면서 급여가 압류되는 불상사가 벌어졌고 당사자와 법적 싸움을 벌이다가 파탄날 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40 초반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술미형이 있고 또 이렇게 양인살 또 이렇게 술해 천문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문학, 법학 두 개의 학사학위를 받을 만큼 총명한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중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산으로 들어갔다가 도시 생활도 했다가 이런 와중에 그 국가제도가 바뀌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 지인으로부터 듣고 관계기관의 절차를 밟아서 3년여 사투 끝에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시설관리 등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시에 이렇게 천을귀인이 있고 오미로 신강한 사주이므로 이 해라고 하는 천을귀인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례로 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안에 금이라고 하는 이 재성이 없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어머님 아버님을 모두 여의고 막막하던 그런 시기에 아버지의 땅 지분이 아버지 친구분 이름으로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물려받았으며 이후 이 땅을 팔아서 뭐 쌀장사, 극장 간판 사업, 또 관광단지 기념품 사업, 모래 운반 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했다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한 것은 대기업 그 상무로 있는 그 아드님이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 하실 만한 일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권유를 받고 60 초반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명리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이 사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 화국이라고 하는 관성국 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맞으나 이 사주에 목이라는 재성이 없다 보니까
재성이 있어야 재생관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 관성만 있고 재성이 없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급여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직장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이 월에 이렇게 비견이 있고 신유로 비겁국이 있지 않습니까? 비겁국. 이렇게 이 월자리에 비겁이 놓여 있으면은 자수성가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사주에 목이라는 재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 이렇게 철을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갑, 무경이라고 하는 것은 축과 미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있고 여기에 이 이제 암장의 을목, 이걸 재고라고 합니다. 돈창고죠, 돈창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엄청난 가치가 되어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자제분이 잘 돼서 성공한 만큼 늘 위안을 삼고 자부심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과거의 삶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때때로 친구분과 같이 오셔서 뭐 과거 옛날 얘기를 주고받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강한 사주에다가 정관이라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처음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례를 든 것입니다. 이분은 40대 중반 꽃집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졌고 사업이 번창하자 몇몇 지역에 분점을 오픈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갔다고 합니다. 기대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자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돈을 빌려 쓰면서 결국 그 부도를 맞게 되어 심각한 상태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다양한 국가 제도가 있는데 찾아가서 의뢰해 보는 게 어떠냐 했더니 자식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상당 기간 자식에 의지해야 됐고, 자식이 출가한 후에 거의 뭐 한 10년 만에 절차를 밟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무경이라고 하는 것은 축과 미가 천을귀인임에도 이 축이라는 천을귀인이 축술형을 맞았고 자축 수국으로 어떤 변화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주 속에 목이라는 관성이 없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면서 사업의 길로 나선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사주라고 하는 사주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확장보다는 기술이나 재능에 초점 맞추고 상품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힘써야 됨에도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사례가 됩니다. 이 사주는 저의 사주입니다. 저는 사주에 천을귀인이 없습니다. 이 사주의 구성만 보더라도 유유해가지고 신강한 사주입니다. 대운을 보면은요, 무정, 이렇게 대운을 볼 때 천을귀인을 두 번이나 만난 아주 묘한 인생입니다. 이 40대에 을사대운에서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신강하니까 이 사화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발전하겠구나 생각되겠지만, 이게 사유 금국으로 변하고 또 사유 금국으로 또 변하다가 보니까 이게 금극 목, 금극 목을 해서 이 숨통을 막다 보니까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이 사라는 것이 금국으로, 이 돈이라는 것이 금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몽땅 달아나는 이런 시기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용신지병이 되어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이제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기존의 미술학원을 정리하고 재건축 지역으로 들어가서 미술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빨리 확정되면서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뭐 손 쓸 틈조차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더구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학생들을 다시 모을 방법을 찾던 중에 학원 체인점 사업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시작을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 앉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빚은 많고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러서 입고 있던 옷을 제외하고 모두 갖다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다녔던 학생의 학부모였습니다. 이전에 미납된 학원비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텅 빈 내부를 들여다보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어디로 뭐 이전을 하냐 등등 묻길래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계셔보세요 하더니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상당한 금액을 저에게 주시며 다음에 잘 되면 갚으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갑자기 몇백만 원이 생기다가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원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에서 호영호재하던 그 선배한테서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이런 전화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만났죠. 이 와서 학원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학원 안에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으니까 또 어수선하고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었고 사정 얘기를 했더니 네가 내 아이가 내가 돈을 융통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고 이제 저녁에 헤어졌습니다. 한 이틀 정도 됐나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게 된 거죠. 참 며칠 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희망이 생겼고 보험 영업, 전화 상담, 텔레마케터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림만 그렸던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취미로 그림을 배웠던 주부 한 분을 만났는데 왜 학원을 그만뒀느냐, 어디로 옮겼느냐 이렇게 묻길래 이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잘 가는 그 사주 보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사주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까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학문도 있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는 터라 찜질방에 있으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녁에는 뭐 찜질방에서 TV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용직으로 이 많은 엄청난 빚을 갚기는 어렵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사주 명리학책을 사서 들여다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뭐 신빙성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한테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명리학부가 개설된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가 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50에서 60 이 값진 대운에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계묘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간에 비겁이 있고
이게 또 묘유충이 되다 보니까 천을귀인이기는 하지만 묘유충으로 이사도 많이 다녔고 사무실도 많이 옮겼고 뭐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 비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한테는 천을귀인이 이렇게 2번 찾아왔지만 병 주고 약 주고 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천을귀인을 가진 분들은 총명하고 재능이 탁월하며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 비해서 너그러움이나 포용력이 부족한 편으로 좀 외골스럽고 성격이 좀 모간한 편이어서 이분들을 보면서 항시 많이 배웁니다. 이 외에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시에 이 해라는 천을귀인이 있고 자식에 해당하는 그 육친의 식상이 무술부호로 힘이 있습니다. 또 여름 출생해서 이 오술 화국으로 운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신강하게 되는 거니까 이 해라는 천을귀인이 길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딸과 아들 모두 의사로 키웠고 또 이렇게 부동산 아닙니까? 토가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한 안정이 돼 있고 귀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말쑥한 분입니다. 또 고는 여자분입니다. 남자분이고요. 이분은 정일주에는 해나 유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에 충이 되어 있고 또 유라고 하는 것은 금국으로 변화해서 이 사라고 하는 원령, 등령이죠. 등령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병이 더욱 악화되면서 50대 나이에 떠나게 된 분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을귀인이 있다 하여 무조건 좋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 사주 구성상 천을귀인이 길하게 작용하면은 학생의 경우에는 전교 수석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게 되고 또 공직으로 보면 고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직업적으로는 전문직으로서 중요 직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합충, 이렇게 이 합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이 합이 많으면 활동력이 둔화되는 거예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쁘게 작용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귀신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거나 가까스로 기사회생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외에도 정록, 그 다음에 건록, 학당귀인, 문창귀인, 금여록, 녹방도화 등등 길신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극재화를 먼저 알아야 이러한 길신의 작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도움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신강신약의 논리가 생극재화에서 나오는 만큼 처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러한 길신, 흉신 이런 데 치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주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좀 우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그 사주들이 100% 천을귀인 때문이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용을 무게로 달아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로 재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을귀인이 있는 분들은 자신을 돌봐주는 하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과 또 어떤 위기에 닥치면
버리지 않고 도와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로 답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